안녕하십니까, 고덕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오전에는 제가 고덕에서 잠깐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오후에는 현재 지금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을 지금 운전하고 가다가 문득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서 그냥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였나요? 평택 부동산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가, 평택보다 그럼 어디가 부동산이 더 싼지 알려주세요 라는 영상을 하나 찍었고요. 지금은 왜 제가 그렇게 도발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어 올렸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요.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비싸지 않다라는 말을 할 때 직관적으로는 뭐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내가 받는 월급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감정을 할 때 막연하게 우리가 고물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그런 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싸다 안 비싸다를 판단하기 전에, 그러면 과연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평택에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면 앞서서 제가 영상에도 설명드렸고, 제가 올리는 블로그에도 제가 작성을 해두었지만, 30대 중반까지 저는 내 집이라는 거를 내 생에 취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왜냐면 받는 월급은 족족 생활비로 다 쓰고도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좀 월급 소득으로만 정말 미친듯이 일하고 살았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월급 소득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저는 이제 경력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저도 믿기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깨달았죠. 이게 소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구나. 민주주의는 우리가 잘 알죠. 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저만 못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대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제가 알아버린 다음에 공부를, 부동산 관련된 걸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멘탈이 또 강해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공부도 많이 했고요, 돈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부동산이 나에게 맞는지, 내 자신에 대한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겠고, 경험이 더 많으실 수도 있고, 더 뛰어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저도 서울에서 살아봤고, 분당에서 살아봤고, 지금도 제가 인천을 가고 있고, 도시들을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저는 지방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방 부동산이 얼마나 힘들지, 요지부동 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저는 갭투더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선은 넘어서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당구도 잘 치는 사람은 피를 많이 잃어봐야지만 당구를 잘 친다고 하잖아요. 저 진짜 엄청나게 피가 많이 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돈이 많다라고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빚이 많습니다. 빚은 일반 뭐 직장인들이 1, 2억 지고 있는 빚이 아닙니다. 저는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아이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평택 부동산이 비싸다라는 말을 하고 평택 망했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약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이 도로 무슨 돈으로 지습니까? 정부가 돈이 어디서 뚝딱 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도로 역시 세금이나 아니면 도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하죠. 그런 비용이나 이런저런 이제 어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존의 부지를 매입을 하고 기반 도로를 닦고 그리고 앵커 시설을 짓고 또 다른 민영 부동산 관련된 건설사나 이런 데다가 매각을 하고 그 건설사는 그걸 사서 PF를 일으켜서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경제적 활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래서 평택에 지금 현재 제가 며칠 전에 분양 사무실에 가서 미래도 파밀리에 대한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소개도 해드리고 했지만 84제곱미터에 기준으로 4억 8천에서 5억 3천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되었다.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인생 첫 부동산 투자가 지제역 앞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였습니다. 그거를 3억 주고 샀어요. 당시 SK뷰였습니다. SK건설로에서 살려고 했던 아파트가 추후에 제가 추가 분담금을 더 3억 4천까지 올려서 체결을 하고 현대 힐스테이트로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3억 돈도 비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비교를 해보면 논산훈련소 앞에 제가 신축이 3억 초반이라는 말을 듣고 여기는 평택이고 경기도고 심지어 지제역이라는 현재 SRT 뭐 1호선이 다니고 있죠. KTX 추가로 이제 GTX가 더 나오겠죠. 당시에 GTX까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거를 이미 확정돼 있고 건설이 되고 있고 SRT는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해야지. 왜? 역세권이잖아. 불인인 저도 그 정도의 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 실현을 했어요. 당시에 아파트가 또 분양이 됐기 때문에 고덕으로 당첨이 됐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아마 일시적 2주택이라는 굴레에 제가 빠져들지 않았다면 저는 안 팔았을 거예요. 그때는 부동산을 잘 몰랐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일시적 2주택이라는 어떤 법칙 때문에. 제가 바보였죠. 지금도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지제역 그 힐스테이트 퍼스트팀이 얼마냐고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저 뒤져보지도 않았어요. 팔고 났기 때문에. 근데 아마 6억대일걸요. 그리고 금매가 나오더라도 5억대 후반일 거예요. 그러면 고덕도 마찬가지거든요. 84가 지금 현재 금매가 나오는 게 5억 후반대일 거예요. 그 저층으로. 물론 신축이 5억 8천이고 뭐 금매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 사시면 돼요. 그게 좋으신 분들은. 근데 아마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양권 상태에서 취득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감정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대출이 더 용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입지가 떨어지는 입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고덕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택 부동산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제가 뭐 혼자 찍다 보니까 잠깐 3초보를 셌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그 금액이 나중에 얼마가 되겠냐고요. 저는 지금 현재 호반 서밋 2차에 살고 있어요. 고덕에. 그 아파트가 제 기억상 4억 3천에서 6천 사이로 분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약 4억 5천 정도를 지불했던 것 같아요. 뭐 지불도 아니죠. 빚을 냈으니까. 어찌됐건
그 당시에 그 아파트들은 당시에 입주하자마자 7, 8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실거래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2년이 되어야지만 비과세 시점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을 1년 뒤, 2년 뒤로 걸어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4억 얼마에 샀던 아파트가 8억까지 해서 팔렸다니까요. 물론 그 당시 그렇게 해서 8억 원 1차가 9억까지도 거래가 됐죠. 왜 그때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그 기조라면, 그 정책 기조와 그 금리 기조라면, 그 경제 상황이었다면 그 아파트는 12억 되는 아파트다 라고 당시에 점을 쳤기 때문에 팔렸겠죠. 근데 지금 공금리가 됐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지금 경제가 아주 나락같고, 근데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도 모르시나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정부의 끝없는 거짓말에 대해서 깨달은 지도 얼마 안 돼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높아지면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딜레마 가운데 우리가 투자를 이럴 때는 주식에다 더 해야 되고, 이럴 때는 금에다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채권으로 가야 되고, 이럴 때는 부동산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자본주의의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사이클 중에 하나라 보고요. 그리고 평택 부동산 가격이 현재 그 정도 시세에 맞춰진다는 거는, 여러분 지금 딸기를 사더라도요 500g에 15,000원, 2만원 사이로 제일 좋은 건요 그렇게 삽니다. 네? 지금 예전에는 20kg짜리 귤 박스를 샀는데 지금은 10kg, 5kg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귤 박스가 4만원, 45,000원까지도 올라가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이런 것들 다 감안해 보셔야죠. 그래서 현재 만약에 4억 8천, 4억 5천, 5억 정도에, 5억이라 잡을게요. 5억을 그냥 4%로 역산을 해보세요. 얼마인지. 이자를 한번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일까요? 자, 5억에 1%면 얼마야? 5천만원, 500만원이겠네요. 500만원 곱하기 4, 2천만원이죠. 2천만원을 12로 나눠보세요. 12달이니까 한 달에 못해도 한 150만원 정도는 원가예요. 그게 이자가, 월세가. 그러니까 그 이자를 우리가 감당을 한다는 걸 계산을 해보시면 이 5억이라는 분양가가 절대로 비싼 게 아닙니다. 마진이요, 건설사 마진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나 되려나? 1, 2% 정도 될 거예요. 제조업은 항상 10% 미만이에요. 근데 건설은 더 적어요. 왜냐면 건설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굴러가야지만 건설사가 도산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부동산의 가격을 책정할 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월급을 그것밖에 못 번다고 해서, 돈을 그것밖에 못 번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들의 평균이 인하하겠지만은 막연하게 비싸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비쌉니다. 그 맛있는 걸 싸게 살 수 있을 때, 그때가 타이밍이고 기회라는 거예요. 고덕 신도시, 평택, 저는 평택 전체를 봤을 때 시작도 안 한 도시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평택은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있고요. 그 공장이 그냥 한두 명 일하는 게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이 일해요. 그에 대한 협력사, 그들을 상대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구가 지금 14만 정도가 될 텐데 그 인구를 지금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가 과밀이에요. 13개 반이 있대요. 제 어릴 때 10개 반 정도 많다 그랬어요. 서울 가면 10개 반이었어요. 지금 서울 가면 몇 개 반 정도 된 줄 아세요? 평균 4개 반이에요. 근데 이 고독 신도시는 10개 반이 넘어요. 과밀이에요. 엄청난 과밀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도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여기 제가 지금 인천이잖아요. 인천도 인천공항이 있고 인천항이 있고 제조 기반의 어떤 시설이 있고 국제학교도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광역시예요. 엄청난 도시라고요, 인천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천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평택항이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을 고민했던 항구가 3군데예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왜요? 천혜의 입지입니다. 내륙까지 바닷물이 들어갈 수 있는 천혜의 입지. 그게 전쟁 때는 또 그렇게 쓰이지만은 평시 때는 무역의 항로로 쓰이는 거예요. 원효 대사가 해골물 바가지 먹은 데가 어딘데요. 여러분, 저는 진짜 20대 때까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해준 줄 알았어요. 북한인 줄 알았어요. 중국 가기 전에 거기라고.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평택항이었어요.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 반도체 공장, 자동차 클러스터. 예? 자동차 수출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평택항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공장들 이런 거 널린 곳이 평택이에요. 여러분, 평택이 망한다. 그러면 평택의 경제가 망한다는 걸 반증하겠죠? 평택의 경제가 망한다. 그것도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가 망한다. 여러분, 나라 망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평택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평택만 힘듭니까 지금? 여기 뭐 검단은 안 힘들어요? 검단 미래도 파밀리에가 신동아가 부도가 나서 고독에 지금 이 영향이 있었던 거고 이 기회가 열린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평택은 시작도 안 했어요. 평택은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만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잖아요. 대만은 반도체 공장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잘 압니까? 미래는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항상 위기였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항상 역전골을 잘 많이 넣고요. 대한민국 끝내는 일어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요.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새벽마다 삼성전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성도들이 잘 돼야 되니까 복 주시라고, 삼성을 축복하시라고 기도해요. 그런 곳이 평택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좀 인생을 겸손하게 삽시다. 우리 인천 봐봐요. 얼마나 멋집니까? 평택 인천 따라간다니까요. 전국에, 대한민국에 지금 인구 소멸이니 뭐니 하시죠. 결국은 인구는 도시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평택은 고도 신도시 뿐만 아니라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뭐 컴팩트시티까지 뭐 가재지구 어마어마하게 진이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신도시를 개발할 거예요. 근데 그 신도시에 주인은 다 있습니다. 서평택에도 500만 원이면은 계약이 가능하대요. 그럼 그 경제 사정에 맞는 사람이 아마 계약을 할 거예요. 브레인시티도 매일같이 계약이 있어요. 이게 27년도 입주니까 그럼 그 경제 사정에 맞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결국은 도시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이 나라는
평택시는 잘 될 겁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평택 부동산 관련된 제 심정을 좀 말하다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일단 제 영상은 여기까지 끝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질문 한번 달아주세요. 뭐 제 말에 반박하고 싶으시면 반박 한번 해보세요. 뭐 엄청난 뭐 채널도 아니어가지고 뭐 속 시원하게 말했는데, 아유 뭐 경제 뭐 관련된 뭐 전문가라고 해봤자 미래 아무도 모릅니다. 사고 다발 예? 구간입니다. 여러분 고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당구 쳐보셨어요? 인생은 당구판입니다. 내가 히내리를 어떻게 주고 내가 스트로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삑사리가 나느냐 아니면 정타로 맞느냐, 그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눈을 보고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평택 부동산은 약 1km 가성비 전방에 최고의 땅입니다. 단속이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입니다. 시속 100km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간입니다.